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0년 2월 25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신부, 65세 이상, 그리고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신부전, 암 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144명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 977명, 그리고 사망자는 지금 11명입니다. 일단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만은 제2, 제3의 대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죠. 순천향대 서울병원 감염내과의 김태형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분간은 이렇게 100명, 200명 이상의 확진자 증가가 지속될까요? 네, 사실 예측이 참 어려운데 불가피하게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사실 의료진으로서는 하루하루가 이제 고비인데요. 아마 그런 추세는 상당히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해서 내가 의심 증상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아직 완벽히 다 끝난 게 아닌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역학조사 중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한 거는 아마 이제 당국이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중국이나 대구나 신천지 종교든 이런 좀 해결 가능한 하나의 사건으로 보려는 시각을 좀 노출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예. 사실은 조금 더 이거는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희망학원대는 앞으로 1, 2주 안에 그 고비를 꺾어가지고 한 4주 안에 진정시킨다가 목표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네,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갈까요? 이야기는 어렵지만 아마 우리가 조속하게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도 결국 시작된 거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요. 네. 국민들이 또 같이 협조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우려했던 상황보다 빨리 종식되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우선 사망자가 11명인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최근 사망한 몽골인 이분은 지금 당장 보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워낙 이 만성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코로나19 확진이 되긴 했지만 사망 원인은 기존 질환 때문인 걸로 봐야 한다 이런 것 같고요. 이걸 포함한다 하더라도 어떤 11명 중에 무려 7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사망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 그래도 한 분 이제 변사하셨던 분 빼고는 한 50대 정도 되는 고령자고, 또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만성 정신질환 이제 병원이죠. 예. 그러니까 항상 재난이 오면은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되는 분들이 좀 이런 안타까운 분들인데, 고령에 또 면역도 약하고 또 담배도 많이 피시고 또 집에서 감당하지 못하시는 어떤 위생과 영양의 문제가 있는 분들일 것이라서요. 예. 상당히 어떤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현재 한 1,000명 가까운 누적 확진자 가운데 10명, 11명 사망자는 이제 퍼센트로 떼면 1%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안타깝게도 100명씩 늘어날 때마다 한 명씩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퍼센트 따라주면 1%입니다만 그 가운데 무려 7명이 특정 병원에 장기 입원 환자들이었다 하는 얘기는 조금 더 일반화시켜 보면 사망률을 1%보다는 더 낮출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이 병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를 우리가 파본다면 사실은 대부분은 굉장히 경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수를 다 본다면은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지나가는 병처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병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발견해서 치료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금방 완치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을 좀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당장 이제 중요한 건 대구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다음에는 제2, 제3의 대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데 먼저 지금 대구 지역 문 대통령이 오늘 직접 대구를 방문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만으로 충분치 않다. 또 강력한 조치 취한다 이러는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대구에는?
예, 아마 지금 거의 재난 지역이기 때문에요. 예. 사실 대구에서는 이미 이제 그 심각 단계라는 발령을 내리기 전부터 심각 단계의 대응이 필요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뭐 봉쇄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게 출입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가 보통 장기전을 생각하고 완화 정책을 쓰고 피해 최소화 정책을 쓰자라는 거에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구에 한해서는 이게 단일 사건에서 시작된 이제 문제인 것만큼 규모가 크더라도 이거를 좀 조기에 통제하겠다는 어떤 당국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말같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이 상황에서의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병원들이 막 폐쇄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지역에는 상당한 자원의 수혈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 수혈이요? 네, 그러니까 의료진이든 아니면 또 이제 빨리 이제 기존의 시설들을 이제 음압 병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네. 또 이제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한 교민들을 수용했던 시설 같은 데를 좀 어떻게 확보해서 예. 좀 여러 가지 좀 뭐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한데 굉장히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당장 확진 판정 받고도 지금 병원에 격리되지 않고 자택에 자체 격리 중인 환자가 15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가 좀 더 장기전으로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여기서는 필요한 건데요. 예. 예를 들면 좀 더 아까 드렸던 것 같은 사망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이제 자원이 되는 시설 내 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증 환자나 접촉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제 지역 사회가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메르스 때부터 사실 이런 요청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그리고 아마 좀 아직도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압 병상은 중증 환자 위주로 가고 경증 네. 환자는 다인실에서 치료받아도 사실상 치료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은 경증이라도 다 국가격리병상에서 음압시설이 된 데서 보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선을 넘어가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음압병상이 아마 1,000개 정도 될 텐데요. 예. 벌써 예. 내일 모레면 이제 그 숫자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마 이제 차선에 뭐 코호트 격리라든지 이런 좀 집단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선의 어떤 시설도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병원을 통째로 격리시키든지 특정 병원의 네. 특정 층을 통째로 뭐 이 확진자들로 채우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말이죠. 예, 그 뭐 차선 책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우리가 조금 더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뭐 역학조사 요원을 비롯해서 의료진, 뭐 군의관 등등 대거 파견하고도 자원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 이 말인 거죠. 네, 아마 조금 더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대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정도 규모의 큰 대형 도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리 이제 모든 지역 단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질문이 그건데요. 제2, 제3의 네. 대구가 생기지 않게 다른 지역들은 지금 어떤 조치들을 제일 급선무로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초반에 이것이 중국에서 넘어온 그런 유입된 질환이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또 경증이다 이렇게 난심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 벌써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선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각 지역 사회마다 이제 보건소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의료 시설들이 이제 충분히 경증 환자를 검진할 수 있는 다량의 환자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격리 병상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사실 국가에서는 이제 국가격리병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개인 병원들한테 이제 위탁을 했었는데요. 예. 그게 추가 지원 없이 지정이 계속됐습니다. 저희 병원도 한 10몇 년 전에 뭐 지원받은 그 금액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제 추가 지원 없이 계속 이제 그 유지 보수는 자기 돈으로 이제 예.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확실히 갖춰라. 그게 첫 번째네요. 예, 그래야지 다른 이제 환자를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의 환자들이 또 차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질환을 가지신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전달 체계가 병원이 붕괴하지 않도록 예. 보건소가 이제 스크리닝을 해주고 그다음에 안심하고 이제 다른 질환 환자들이 진료할 수 있도록 그런 전달 체계가 이제 보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각 지역별로 안심병원 지정 이런 것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메르스 때보다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는 우리가 이제 주로 병원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을 중심으로 네. 우리가 안심병원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거는 훨씬 더 무서운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병원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WHO는 아직 대유행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유행 국면에 간 거 아닌가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WHO는 항상 보수적이기 때문에 전체 대륙에 어떤 의미 있는 전파가 있을 때 이제 대유행을 선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메르스 같은 경우도 그냥 지금 같은 수준으로 어떤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다 이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가 경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의 우리 메르스 같은 거는 조금 우리의 대응 능력에 따라서 통제가 됐었던 거라서 인재라고 봤던 측면이 많았는데요. 예. 이 바이러스는 상당히 바이러스 자체가 상당히 경증에서 전파되는 어떤 지역사회로 굉장히 확산되기가 쉬운 그런 어떤 자연재해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또 이제 중국도 보면은 우한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게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보다는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차를 두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유사한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적 대유행 거의 토착화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마 세계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마 희망하기는 저희도 이제 그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올해 안에 끝내고 없애버리는 바이러스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면 이제 약이 중요해질 텐데 정부가 일본에서 최근에 투약을 시작한 그 아비간이라고 하는 약 수입 특례 방안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아비간이라는 약이 어떤 약입니까? 네, 아마 일본에서 개발한 이제 파비피라비어라는 성분명의 약인데요. 이게 원래 기존에 이제 렘데시비어라는 그 약과 함께 보통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도 이제 승인되고 이제 승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연구됐던 약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종류의 희귀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이제 그 실험적으로 동물한테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진 약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도 써본 적이 없는 약이고 그렇지만 이제 환자가 많아질수록 지금 기존에 쓰는 약과 함께 좀 다양한 치료에 쓸 수 있는 약이 없고 못 쓰는 약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조금 다양한 약이 빨리 여러 가지 규제를 뚫고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약을 좀 계속 써왔던 모양이죠? 글쎄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용 사례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한테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꼭 보완해야 한다. 말씀하실 게 있다면요? 예,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국가가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분명히 이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지역의 어떤 자치단체,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가 아주 튼튼한 그런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우리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게끔 좀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한테는 조금 더 이게 그래도 의료진은 상당히 전쟁 상황이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다수의 국민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90%의 국민들한테는 그저 한 몇 주 동안 조금 활동을 자제하면서 또 이제 아프신 분들이 병가를 이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인내를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몇 주 동안은 활동 자제하고 증상이 좀 나타나면 그냥 그 회사나 학교에 알리고 쉬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내과 김태형 교수였습니다.